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길을 걸을 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서 무심코 거울을 보거나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이 사진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 심지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조차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순간.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타인의 평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시험 점수는 비교당했고 외모나 옷차림은 평가받았으며 사회에 나와서도 성과와 행동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시선 아래 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선택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한 것인지조차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의 평가를 무시하거나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선을 알고도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니체가 말했죠. 너의 길을 가라, 남들이 뭐라 하든. 그렇다면 왜 성공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 자유로움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철학자 니체의 사상을 바탕으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는 방법을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니체는 개인의 삶은 스스로 창조하는 예술 작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인생은 누군가 정해준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형태로 깎아내고 빚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과정에서 가장 큰 방해물이 바로 타인의 시선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우리를 가두고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고 무난한 길만 가게 만듭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본능적으로 집단에 속하고 싶어하고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것은 곧 생존의 위협이었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민감하게 느끼도록 뇌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평가 불안입니다. 하지만 이 본능이 지나치게 강하면 우리는 나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선택하게 되고 하고 싶은 일 대신 인정받을 일을 하게 됩니다. 니체는 이런 삶을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규범에 묶여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하인처럼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는 여기에 맞서 초인 BRMENSCH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초인은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가치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결국 니체가 말하는 자유는 남들이 뭐라 하든 나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가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철학이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동료들이 그건 너무 위험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종종 그 반응에 주저앉습니다. 혹시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훗날 성공한 창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인의 시선을 무릅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연예계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가수들이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시도하면 팬과 평론가들이 혹평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실험이 오히려 그 아티스트를 독창적이고 유니크한 존재로 만들기도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데뷔 초에 받은 비난과 지금의 세계적 성공이 대표적인 예죠.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고를 때, 글을 쓸 때, 심지어 SNS에 글 한 줄을 올릴 때조차 좋아요와 댓글을 의식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연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나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좋아할 법한 나를 살고 있는가? 입니다.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니체가 말한 너의 길을 찾는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훈련을 통해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첫째, 의식적인 무시를 연습하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떠올렸을 때 그 생각을 의도적으로 무시 목록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라고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지만 반복하다 보면 점점 타인의 반응이 덜 중요해집니다. 둘째, 가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세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창의성, 자유, 성장 같은 키워드가 나왔다면 선택의 순간마다 그 가치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남의 시선보다 내 기준이 더 강력해집니다. 셋째, 작은 반항을 해보세요. 평소라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지 않을 일을 작게라도 시도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옷차림, 말투,
SNS 글쓰기에서 조금 더 솔직하고 독창적인 선택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험이 쌓이면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넷째, 고독의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을 구분하는 훈련이 됩니다. 고요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타인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들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태도입니다. 니체가 너의 길을 가라, 남들이 뭐라 하든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단순히 고집을 부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남의 기대와 기준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창조하라는 강한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무시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끝까지 걸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시선에 덜 흔들릴수록 우리의 선택은 더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 속에서 진짜 나다운 성취가 나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그건 위험해. 그건 이상해. 그건 실패할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를 지나치고 나아간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만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살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진짜 나침반이 될지도 모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강한 주체성과 끈기입니다. 니체가 말한 너의 길을 가라, 남들이 뭐라 하드는 단순한 자기 고집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단련된 내적 확신에서 나옵니다. 이 확신은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나 시선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심리학적으로도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사람은 외적 통제 성향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신의 가치나 행복이 외부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것이죠. 반면 성공한 사람들은 내적 통제 성향이 강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가치와 행복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행동합니다. 그래서 비난이 들려와도 그것이 자신의 본질을 뒤흔들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가 새로운 작품을 발표했을 때 평론가나 대중이 혹평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평가에 위축되거나 방향을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술가는 그 혹평 속에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 세계를 계속 밀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가 자신에게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혁신이나 전설이라는 평가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니체는 독수리는 독수리의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비둘기 무리 속에 섞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독수리는 혼자 하늘을 날며 더 높고 더 멀리 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 비행은 외롭고 고독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바로 이 외로움과 오해를 견디는 사람입니다. 이 견디는 과정에서 그들은 내면이 단단해지고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남의 시선 때문에 내 결정을 바꾸었는가? 를 스스로 묻는 것이죠. 둘째, 비판과 조언을 구분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드백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말은 단순한 시기심이거나 나를 내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위한 무의식적인 방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시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은 오해받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노력과 자기 길에 대한 헌신은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니체가 말했듯 그대의 길을 가라.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것은 그대의 길이 아니니. 그리고 결국 깨닫게 됩니다. 가장 큰 자유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남들이 등을 돌려도 스스로에게 떳떳하다면 이미 그 길은 성공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강심장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과거에 누구보다도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삶은 결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면 다른 사람의 비난이 따라오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보면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니체가 말한 너의 길을 가라는 명령은 그래서 현실적입니다. 그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선에 매여 있으면
창조성과 개성이 사라진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위대한 발견이나 혁신은 언제나 기존 질서와 관습을 깨뜨릴 때 나오는데 이 순간에는 비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만약 그 비난이 두려워 멈춰 선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군중의 뒤를 따라 걷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SNS 시대에는 수많은 시선이 실시간으로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비교합니다. 좋아요 숫자, 팔로워 수, 댓글 반응이 우리의 가치 척도로 착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 게임에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적 인기보다 장기적인 의미를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가가 새로운 브랜드를 시작할 때 초기 반응이 미미하더라도 본질적 가치를 믿고 계속 개선해 나갑니다. 반면 반응에 즉각적으로 휘둘리는 사람은 한 번의 비난의 방향을 틀고 결국 일관성을 잃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부하와 연결해 설명합니다. 사람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감정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하면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쓸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외부 소음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사고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합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시선이 내 가치 판단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니체가 강조한 위버맨 12RMNSCH 란 남들이 만든 도덕과 가치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의 기준을 창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초인의 길을 걷기 위해선 내 안의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법은 남들이 뭐라 하든 무너지지 않는 기준이자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실제로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보상을 받습니다. 초기에 비난했던 사람들조차 나중엔 사실 대단했어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남들의 인정은 내가 쫓아갈 때가 아니라 내가 내 길을 완주했을 때 오는구나. 그러니 지금 당장 주변의 말에 흔들리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길 권합니다. 이 길은 나의 길인가?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길인가? 만약 대답이 나의 길이라면 그 길이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걸어가야 합니다. 남들의 시선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사라지지만 내가 걸어간 발자취는 평생 남기 때문입니다.